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업 관련 수사로 뉴욕 검찰에 증인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묵비권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의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을 급습한 뒤 정치 폭풍은 미국의 기반을 흔들 정도입니다.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공화당과 지지자들 그리고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아온 법무장관이 공화당조차 트럼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위법 증거를 잡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달 사이 최고치까지 올라와 로이터와 입소스 조사 결과 현재 40%입니다. 어제 치러진 4개 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지지한 후보들이 승리했고 버먼트주에서는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스콘신주의 상원 의원 선거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큰 주목이 쏠렸습니다. 보수의 전형 정치인인 67살의 현 공화당 의원의 도전자로 35살의 진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본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기면 이 후보는 최초의 위스콘신주 출신 흑인 연방 상원 의원 또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7월의 소비자 물가는 가솔린값 하락 등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비를 뺀 핵심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올라갔지만 전문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물가 인상이 멈춘 것인지 이자율과 연관되는 이 이슈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조만간 전기자동차를 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에 서명하기 전인 이번 주에 사라고 전문가들이 충고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브 투어에 출전했던 골퍼들이 오늘 시작되는 PGA 투어 페덱스컵에 참가하려고 한 고소에 대해 판사는 출전 불가능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화끈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물론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월요일 오후에 있었던 연방수사국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집 압수수색입니다. 급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오늘 잠깐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차피 그 뉴욕에 가 있었고 아마 이 스케줄과도 연관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과는 별도의 여러 가지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사소송이지만 아주 중요한 뉴욕 검찰총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이는 무척 나쁘죠. 오랜 동안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부풀리기를 했다가 자산을 줄였다 해서 부당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기 혐의 등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거짓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고 데포지션이죠. 데포지션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지난달에 예정이 돼 있었던 데포지션인데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고 그 많은 아이들의 그 엄마가 사망했기 때문에 장례식도 있고 해서
트럼프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법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사와 연관된 것 해서 검찰이 그렇게 아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따갑게 굴었던 뉴욕 검찰이 연기했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 있었던 것인데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이 증인 선서 등을 위해서도 뉴욕에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마디도 이 검찰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업계의 관행이다라고 말하면서 혐의를 100%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딸과 아들도 지금 증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민하셔서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트럼프를 너무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때는 이제 미국식으로 이름 붙이지 않고 중간에 바이든 이렇게 얘기하면 바이든을 증오해 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나도 한때는 왜 사람이 결백하다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해? 그대로 말하면 되지? 그렇게 의문을 했었는데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 이제 알겠더라. 나와 나의 가족, 나의 회사,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근거 없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마녀 사냥의 표적이 됐을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묵비권 행사하는 거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묵비권 행사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 사냥이다. 본인을 향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3세계지 바나나 리퍼블릭이지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를 불법이라고 가짜 주장을 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법무부의 또 다른 수사도 있고 이처럼 그 사업 관련 수사도 있고 또 마알라고 그 플로리다주의 집을 FBI가 영장을 받아서 급습을 했었던 무슨 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메모 하나도 본인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많은 것을 가져간 이것에 대한 수사였던 압수수색이었던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사방팔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여오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거대한 자산을 물려받아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카지노 업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골프장이라든가 소송을 수천 번 이상 겪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는 스몰 클레임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전혀는 아니지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방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을 급습한 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급습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을 기소할 것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서 유죄로 된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급습을 보면서 한국 정치를 그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대로 대입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지금 전당대회 직전에 일부는 발표한다고 하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게 볼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유를 해볼 수 있고요.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차기 그 대권 주자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급습이 있기 전에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과 상관이 없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었던 여러 가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메릭 갈란드 미국의 그 이번 여러 가지를 주도를 했었던 그런 그 법무장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기소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국은 법무장관이 그런 기소권이 있지도 않고 법무장관이 그런 일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야당에서는 당연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대 트럼프, 바이든,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 이렇게 대비를 해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미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방수사국의 급습은 미국의 정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또 미국의 제도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나 연방수사국을 믿지 않는 연방수사국의 수사국장은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메릭 갈란드라는 연방법무장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무슨 가는 길을 바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판사였을 때나 검사였을 때나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든지 좀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좀 불만을 표시를 했었던 정도의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을 급습했다는 것은 그것은 조사 자체가 극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정헌법 4조에 따라서 특정 그 연방 범죄 위반 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그 연방 판사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판사의 그 영장 심사가 나왔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영장을 내주려면은 증거가 범죄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포함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5월 달에도 메릭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민주당 측에서 뭐 의회에서 조사하는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당연히 협조를 하고 속도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법무장관은 스태프들에게 특히 정치적인 그 의미가 담긴 그 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 그래야 그게 우리 법무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릭 갈란드가 이런 그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도록 승인을 한 것은 범죄의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15박스는 이미 돌려줬고 기록보관소에 그런데 돌려받은 그 자료 서류 가운데서도 뭐 손상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찢어진 자리를 붙인 것도 아니고 찢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을까? 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을 하면 어땠을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 달에 이 수사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마알라고에서 만나서 아주 신사적으로 여러 가지 협정을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을 파기한다던가 뭐 없애버린다던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급습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상되지 않은 채 갖고 있어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으니까 그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뭐 9시간인가요? 그래서 뭐 어떤 매체에서는 10박스 정도를 챙겨왔다. 어디에 보관된 것을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은 하나도 없었다. MT였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원래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얘기는 전부 트럼프 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그 법무부 그 연방수사국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죠. 그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튼 그 밖에 또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국가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불법으로 가져갔고 그것을 회수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그의 플러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스캇 페리 펜실베니아 공화당 하원 의원이요.
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엇을 가깝게 지내왔던 그 의원의 휴대폰도 압수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연방 법무장관의 지금이 있기까지 굉장히 불만을 해왔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화당과 우파 그룹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우 음모론자들, 그리고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애리조나주 출신의 폴 고사 의원, 뭐 이런 또 무슨 로라 잉그램, 팍스의 이런 사람들은 연방 수사국에 자금 주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더 높였고요. 그리고 일부 우파 그 인터넷 매체에서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거 정말 전쟁을 해야지 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지지자들에게 쫙 그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니까 뭐 법률 비용도 들고 돈을 지불해라 뭐 이런, 그리고 공화당의 후보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처럼 또 지지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딱 이름을 얹어서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케빈 메카티 이런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이거 마녀 사냥이야. 연방 법무부를 감사해야지 돼. 법무장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어. 선거만 끝나봐. 우리가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난 다음에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주의 그 론 디센티스 그 주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마녀 사냥이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이 될 만한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골치도 아프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야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 뭔가가 나오기를 속으로는 바랄지도 모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공화당 그 가운데서 아주 그 정치적으로 막강한 사람 가운데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미치 매코넬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탐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나쁜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연방수사국이 가져갔는지, 가지길 원했는데 못 가져갔는지, 완전히 빈손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불을 지핀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래 주장을 해왔었던 거죠. 연방 법 집행관들이 편파적이다. 나에게만 편파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기록물을 법을 위반하면서 가져갔을 때 공직자로 출마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어떻게 적용될지 여기에 또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편파 수사 맞지?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뭐 이메일 뭐를 그렇게 많이 파기하고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우크라이나에서 돈 벌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왜 안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 그래.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의 시녀잖아.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잊어버리신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나 아니면 그 특히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 상원에서도 그거 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공화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던 4년 내내 얼마나 파고 또 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지금에 이르도록 나온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상원에서도 헌터 바이든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지금 형태로 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그 점은 이제 상기시키고요. 지금 만약에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무슨 뭐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던가 어떠한 그 이메일 같은 것이 없어졌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도 상당 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참모이고 자문인 딸과 뭐 사위 전부 처음부터 알면서 그걸 계속 캠페인을 해서 당선되고 나서도 본인들은 사적인 이메일 쓰고
뭐 수시로 그 자료 같은 것을 뭐 파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그런 일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의사당 폭동 사건을 텔레비전으로 현장에서 보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감싸는 공화당 정도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날려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코엔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픽서라고 불렸던, 해결사로 불렸던 그 개인 변호사 10년 동안 했었던 그 사람이 의회에서 증언한 게 있잖아요. 증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마치 마피아 보스처럼 딱 이걸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하도록 그런 아주 그런 그 마피아 보스와 같아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면 알라고 해도 소란만 피웠지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와 주변 공화당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그 능력과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도 모이고 지지도 모이고 완전히 또 포커스가 쫙 가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형태로 가면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의 좀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릭 가랜드 그 연방 법무장관이 그냥 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어쩔 수 없네 하고 탁 그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놓아버릴 정도의 법에 근거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슨 뭐 비서실장 존 켈리 그리고 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무슨 뭐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심지어 윌리엄 바 법무장관조차도 처음에 얼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려는 대로 하고 이걸 좀 바꿔볼까 뭐 애국심이 있었겠죠 일정 부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부정선거까지 나오고 나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버려버렸잖아요.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까지 법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아들 문제를 뒤를 캐고 할 건 아니죠. 졸개를 보내도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정도의 그렇게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증거를 이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뭐 아주 굵직한 여러 가지 적어도 6개의 혐의가 있고 그 가운데서 그 혐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00% 이재명 그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하려고 뭉친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정도의 힘을 무너뜨릴 만한 한국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나올 것인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것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알라고 급습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이슈에서도 그게 불가능해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이슈가 더욱 다이나믹하다고 할까요? 지금 그 상태로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이슈들이 전해질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영원한 건 없다고 하더니 정말 영원한 게 없네요. 지난해 8월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많은 문제가 있고 했었을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도 지지율이 50%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스로 40%는 넘겼거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아주 그 중요한 예비선거 결과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침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보니까 침묵을 깼네요. 침묵을 깼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팔로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로 2개월 사이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는데 여전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5%인데 민주당에서 한 달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9%가 올라서 지금은 78%. 공화당은 몇 퍼센트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12% 뿐입니다. 5월 달에 최저여서 36%였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 직무 성과와 연관이 있어서 어제 이제 칩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초당적으로 통과된 거죠. 중국을 겨냥을 해서 미국 내에 그런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하는 것에 연구하는 것에 지원하겠다. 2,800억 달러 규모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명을 했습니다. 군인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하다가 뭔가 노출이 됐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 같은 것을 확대하는 법안에 이거는 이제 공화당이 안 해주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이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 봐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공화당이 뭐 맞아? 군인인데 군인에 대한 처우인데 해서 이제 해줬던 것이고 인플레이션 줄이기 법안 여기에서 이제 잠시 뒤에는 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것도 초당적으로 통과가 됐죠. 그리고 드론 공격으로 그 아이만 그 자와히리 9.12 사건의 설계사를 결국은 그 살해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달에 아직까지는 뭐 이긴다 하는 그런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요. 좀 지기는 지되 최소한으로 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 희망에는 좀 보탬이 되겠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다. 48주일 연속입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32%였습니다.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고 오차 범위는 4%포인트입니다. 어제 있었던 여러 주에서의 예비선거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몇 가지는 새로운 역사가 또 11월 달이 되면은 쓰여질 수도 있겠구나. 미국에 과연 미국스럽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먼저 위스콘신 상원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란 존슨 현 의원이 3선을 노리고 있는데 원래 이 사람 안 나간다고 했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67세 은퇴한다고 했는데 상원 의석 가운데 지금 50대 50이잖아요. 가장 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이 위스콘신입니다. 위스콘신 중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공화당이고 위스콘신은 민주당이 강하긴 하지만요. 지금 연방 상원 의원 선거 가운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주에서는 유일하게 위스콘신에서만 이번에 재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의석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게다 대고 도전자인 만델라 반스 부지사가 아주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다른 4명을 제치고 이겨서 현 의원과 11월 달에 붙게 됐는데 이 사람은 또 35살에 급진 또 이렇게 급진일 수 없습니다. 위스콘신의 특징인 거예요. 당연히 버니 샌더스가 지지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또 누구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사람이 지지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메디케어 for all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될 때 조심하면서 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중도를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그린 뉴 딜 같은 것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더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35살이기 때문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 위스콘신에서도 그렇고 연소일 뿐만이 아니라 흑인계입니다. 흑인계로서 위스콘신에서는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을 내는 거죠.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 한 사람 나왔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심우하던 그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심우했었던 목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역시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지한 전 부지사, 8년 동안 전에 부지사였었던 사람이 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팀 매첼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스콘신의 민주당 주지사 토니 에버스와 겨루는데 이슈가 투표권과 낙태거든요. 그다지 뭐 좋아 보이진 않고요. 본선에서는. 그리고 커네디컷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 겨우 지난주에 지지했습니다. 그 후보가 이겼습니다. 레오나 레비 후보가 리처드 블루멘털 그 연방 상원의원과 맞붙으니까 이것은 본선에서는 이기기 힘들겠죠. 버먼트 주에서도 은퇴한 육군 장군 그 제럴드 몰로이가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는데 역시 본선에서는 이기기 힘듭니다. 버먼트주도 좀 민주당 색깔이니까요. 하나는 근데 워싱턴 주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제이미 헤레라 버틀러 하원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조 켄트 후보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11월 본선에서 겨루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진 선거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온 것 같아요. 위스콘신인데요. 역시 공화당 하원 의장 라빈 보스가 이 사람은 끌어내리기 실패한 겁니다. 워싱턴주 하원 의원은 졌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뭐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이 사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부정선거만 주장하는 그 후보에게 이겼습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워싱턴의 하원 의원과는 달리.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진 선거고요. 그리고 버먼트주에서는 민주당의 주의 그 임시 상원 의장인 베카 발린트 연방 하원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최초에 아마 버먼트에서 여성 그 연방 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역시 버니 샌더스가 지지하니까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것 알 수 있고 여성이고 또 하나는 공개적인 동성애자. 미국의 이제 공개적인 동성애자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거가 있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민주당의 가장 보수 그룹에 속하는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 의원이 온건한 도전자를 물리쳤는데 예상만큼은 아니게 뭐 예상했었던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는 했지만 아주 가까스로 현역 의원인데 3선 도전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찌 보면 진보적인 후보들이 많이 이긴 거고요. 일한 오마르를 포함해서 버먼트주에서 또 위스콘신주에서 공화당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은 공화당에서 그 위스콘신의 공화당 예비선거 두 사람 후보는 마이크 펜스 후보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나 이슈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은 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누구 힘이 더 크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선거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뭐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전기자동차를 산다면 왜 이번 주에 사야 된다고 하지 하는 내용 법안에 투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적지근한 말을 했네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FBI와 연방수사국이 급습한 것에 대해서 마치 그 메리 갈란드 그 법무장관에게 일 좀 비워두세요. 우리가 곧 수사합니다. 하긴 근데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최근에 그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는 연방수사국이 이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즉각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지 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을 해야지 된다. 답변을 줘야지 된다.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미국인들에게 답변을 해야지 된다. Right now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마녀 사냥이다. 뭐 조사할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원과 하원 의원이 조금 다른 거고요. 6년이 임기니까 숨을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른들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원래도 이 미치 매코넬과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코드도 잘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7월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는 8.5%. 그러면 6월 달에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9.1%에서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그런데 9.1%에서 8.5%니까 이것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기는 하지만 7월 달과 6월 달의 물가 인상은 변동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핵심 물가 지수요. 변동성이 아주 강한 에너지라든가 이 식품값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7월 달이 6월 달에 비해서 0.3% 올랐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다 적은 폭이고요. 그리고 핵심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는 7월 달에 5.9%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9%가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이제 실어서 밖으로 나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곡물값 인하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몇 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고요. 7월 달에 가솔린 값이 7.6%가 내려가서 뭐 최근에 합치면 한 20% 정도는 하이였을 때보다 내려갔고요. 중고차와 트럭 값도 0.4% 싸졌습니다. 항공 티켓은 7.8% 시기상으로 그렇겠죠. 올라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렌트비가 사람들이 돈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인데 렌트비는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 0.7% 한 달 전보다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했죠. 분명하게 물가 인상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므로 9월 달에도 이자율 인상은 현재로서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지 않잖아요. 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갔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물가 인상폭이 너무 1년 전에 비해서 높은데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2달 연속 인플레이션이 정말 핫했었잖아요. 그 핫한 거에서 조금 시원해졌다 하는 것만으로도 굿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뉴스에서는 날마다 뭐 갤런당 이게 얼마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땐 항상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제 제가 가솔린을 거의 MT 상태에서 넣었는데 다른 때보다 최근보다 한 $10 정도는 덜 들어가더군요. 이 단위가 다르니까 70달러 선에서 60달러 선이 되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두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 가운데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전기자동차 지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 조금 이따가 사야지 되겠어. 그게 아니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 맨신 의원을 설득을 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 조 맨신 의원이 규정을 까다롭게 해놨잖아요. 적어도 미국에서 그 배터리의 일정 부분 뭐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정도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북미이거나 아니면 미국과 교류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몇 %까지 만들어야지 된다. 뭐 이러한 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는 어렵답니다. 지금 공급망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자동차를 그렇게 따져서 인센티브를 받고 사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물건이 달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으니까 배터리는 또 중국이 강하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건, 그런 그 특정 조건 때문에 내가 빨리 이걸 사야지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라도 딜러에 전화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7,500까지 새 차, 그리고 중고차는 $4,000까지 이제 세금 공제 혜택을 살 때, 나중이 아니라 살 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조업체당 차량을 20만 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때 혜택이 안 됩니다. 이미 테슬라가 뭐 20만 대만 팔았겠어요?
제너럴 모터스도 이 전기 자동차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미 한도에 도달했다는 것도 아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수입도 연관이 됩니다. 뭐 2023년부터는 제조업체 한도는 조금 또 없앤다고 하니까 2023년이 내년이잖아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이라고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그 한도를 없앤다지만 지금은 그 20만 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선 그거 보셔야지 되고, 수입이 싱글인 경우에 15만 달러 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같이 세금 보고하실 때 30만 달러 넘으면은 혜택 받지 못하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500달러 이거 누구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오히려 물건 없을 때 하지 말고 빨리 알아보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악시오스가 아주 친절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인센티브가 없어도 가솔린 값이 이렇게 비싸고 할 때는 요즘 얼마나 해피하셨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차원이 아니라 전기 자동차가 장기적으로는, 저도 전기 자동차를 타본 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가솔린 값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 자동차를 타실 때는 훨씬 좋으실 겁니다. 저는 아주 초기에 전기 자동차를 탔었기 때문에 뭐든지 초창기에는 뭔가가 좀 덜컥거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겁을 먹고 전기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저도 다시 전기 자동차를 할 예정이고요. 재고가 없다고 하니까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하원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승인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면 maybe 토요일 날 안 할 것 같아요. 언론 집중을 받아야지 되니까 뭐 다음 주 주중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곧 사셔야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정에 어떤 것이 적당한지 뭐 전화를 걸어서 그 딜러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악시오스가 오늘 전하고 있고요. 저는 왜 이렇게 PGA 투어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 말씀 조금 드리고요. 지금 대만에 대한 그 군사훈련, 무력 시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에서 보도하고 있는,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 나오는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대만 사람들이요 무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반도가 분단되고 70년 동안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쟁 이민 가야지 되나? 이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젊은 세대는 더하죠. 그런 형태로 대만 사람들도 무뎌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작은 훈련은 이어지지만 메이저 훈련은 끝났습니다. 나흘 동안 한다는 그런 것은 끝났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만의 외무장관 조셉 우 장관이 중앙선 뭐 방공 식별구역 이쪽 침공은 뭐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협 통제가 목표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무역 같은 것들을 막고 대만을 고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계가, 국제사회가 중국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반발해 주십시오라고 강조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의 PGA 투어가 페덱스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참가하려던 선수 참가 불가능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판사가 내렸는데요. 이 세 사람들이 리브 골프에 가서 골프를 하고 그 페덱스 그 PGA 투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탈러 구치라든가 세 사람인데, 허드슨 뭐 스와폴드라든가 또 한 사람 누구죠? 맷 존슨가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뭐 10명인가 11명과 함께 PGA가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소도 해서 연방 법무부가 정말 그런가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얘기한 게요. 피해가 너무 크다. PGA 나가서 모두 하고 모두 선수들도 다 그 단계별로 본인들의 목표가 있을 텐데 돈도 그렇고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했고, PGA 측에서는
아니 라이벌 그 서킷에 합류하는 골퍼는 커미셔너의 허가 없이 우리 PGA 뭐 이렇게 다른 이벤트에 가고 PGA도 가고 하는 것을 우리 금지한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PGA 투어 하는 동안에 본인들이 리브 그 투어에 나갔던 거 그거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방 판사가 여성 판사예요. 그 베스 그 랩슨 프리먼이라는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돈에 대해서는 아니 LIV 리브에 가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피해는 무슨 피해? 라고 판결을 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사건은 알카포네 사건처럼 점점 가는 것 같아요.